저는 현실주의적인 시각에서 현재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아졌어요. 빌 게이츠랑 소로스 같은 사람이 우생학 신봉자다. 그래서 우수한 엘리트들은 이제 남겨놓고 나머지 열등한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또 죽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도 인구 축소를 위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그 성소수자의 합법화도 인구 축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조지아주에 어떤 그 석조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980년 3월 달에 공개된 것인데요. 여기에는 그 소위 일루미나티가 그들의 아젠다를 새겨 놓은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된답니다. 근데 여기는 석판에 8개 국어로 쓰여졌다고 그러는데 대충 보면은 인구가 많은 그런 대륙의 언어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리고 뭐 히브리어를 넣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것을 생각한 것이 유대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5억 명 이하의 인구를 유지하라. 그 이유는 자연과의 균형을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팩트를 가지고 그 현재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요. 코로나 사태가 지금은 이제 애들까지도 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백신을 일부러 맞추려고 그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오늘자 뉴스인데요. 그 미국에서 97,000명의 애들 이상이 그 코로나 그 검사를 했더니 포지티브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애들까지도 지금 돼서 애들까지도 백신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IT 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와이파이 전자파 때문에 그 남자들이 정자수가 줄어들거나 딸만 낳는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전자업계에서는 이게 알려졌나 본데요. 많은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죠. 일단 IT라는 것은 그 전자파 때문에 정자수를 줄인다는 것은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와이파이나 휴대전화 사용을 모두 금지했다고 그래요. 현재. 그리고 미국보다는 러시아가 방사선을 1000배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어떤 기준으로 해서 1000배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러시아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미국의 그 팡주라고 그래서 그 전자업계에 굉장히 거물급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존인데 아마존이 이게 어제 날짜 뉴스입니다. 프로라이프 비디오라는 것을 없애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프로라이프라는 것은 생명을 위하여라는 비디오인데 이것은 미국 공화당 쪽에서 지지하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임신했을 때 그 애를 갖다가 유산시키지 말자 이런 겁니다. 그 뱃속의 아기도 하나의 생명이다라는 것이 프로-라이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개념과 굉장히 밀착된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 운동이 그 보수당 쪽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마존에서 이 비디오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는 안 가져왔지만 유럽에서는 프랑스도 그렇고 그런 어떤 기운이 있냐면요. 만삭에 가까운 임산부라도 본인이 원치 않은 경우 그 애를 갖다가 유산시킬 수 있다. 뭐 그런 것이 오늘 뉴스에 보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누가? 이 IT 업계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유럽의 또 영국의 가장 강자는 누군가? 강한 그 사람들은 로스차일드 은행가다. 이런 건 아시잖아요. 근데 미국 쪽에 있는 그 은행가 중에서는 누가 있냐면 록펠러가 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니죠. 두 파워의 연결고리가 있나 없나? 그게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오늘. 그런데 로스차일드는 1812년에 그 원래의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록펠러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원래의 그 록펠러를 재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둘 사이는 125년간이나 차이가 있어요. 두 가문은 그래요. 그런데 양쪽 가문이 빵빵하게도 이 전 세계의 자본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로스차일드의 경우는 영국 왕실을 그 재산을 관리하고 또 로스차일드는 바티칸 재산도 관리하고 뭐 각국의 그 은행들을 관리하는 게 사실은 로스차일드입니다. 그런데 록펠러랑 둘 사이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록펠러가 뭐라 그랬냐면요. 로스차일드 경과 나는 서로 50년간에 아주 서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우리들 두 가문은 굉장히 강하게 연결돼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자를 해석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때 어느 한 그룹이 강하면 가령 미국의 록펠러가 강하면 미국 보수당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록펠러는 그 표면상으로는 속은 어쨌든 간에 표면상으로는 미국 보수당을 지지한 쪽이다라는 것을 표명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계화 세력은 누구겠어요? 이코노믹스라는 잡지를 운영하고 있는 로스차일드란 말이죠. 제가 전에 그것을 한번 언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로스차일드랑 록펠러는 서로 손을 오래전부터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들 그룹이 일루미나티인가 아닌가 그걸 볼 때 보통 이스라엘과 연관성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자체는 프리메이슨 국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의 볼셰비키들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스라엘 자체를 어떤 그 기독교의 그런 원산이다 라고 착각하시는 한국의 개신교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스차일드의 이스라엘 대법원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로스차일드예요. 그리고 이 로스차일드가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은행들을 소유하면서 프리메이슨의 최고 등급에 오른 제수잇교와 더불어 카발라라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바알 신 있죠? 전시안교 그 바알 신전을 중시하는 그런 그룹이란 말이에요. 파워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솔로몬도 바알교 신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럽과 아메리칸 왕족끼리의 내부 결혼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워는 더 엄청난 거죠. 말하자면 정략 결혼들을 많이 유럽에서도 했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미국으로 그 유대인이 건너오게 된 그것을 보자면 어떻게 보면 그 은행 파워들, 그 돈을 쥐고 있는 파워가 미국 쪽으로 오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은 독일의 나치즘과 이 엄청난 파워들과의 연관고리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기서 툴리회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 툴르 게젤샤프트라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회라는 소리고 툴르라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니체나 바그너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파워를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크롤리의 OTO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 프리메이슨의 브릴회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독일 노동당이 나타나고 이것을 가지고 아돌프 히틀러가 국가사회당 나치로 개명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신비주의 모임이 있다는 것이죠. 나치조차도 파시즘, 나치즘으로 가기 전에 니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인주의잖아요. 니체는. 그러니까 이 슈퍼파워를 열광하는 이 신비주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루미나티에 의해 창조된 나치의 핵심부라는 말이 이 빨간 줄에 있잖아요. 그것을 이끌던 사람이 바로 신비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비주의라는 건 가발라라고 그러기도 하고 굉장히 그 전시안교라는 거예요. 바알교를 숭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자주 나타나듯이 이렇게 왜 미국 사회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타날까? 또는 뭐 유럽에도 왜 뭐 성적으로도 이상한 모임이 있고 미국 민주당에 특히 이것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 민주당을 밀어주는 힘이 뭡니까? 소로스하고 그 빌 게이츠잖아요. 근데 미국 민주당의 일부가 한국 민주당에 와 있기 때문에 빌 게이츠랑 문재인이 굉장히 절친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저는 도덕적으로 누가 옳다 이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파워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파워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끌려 들어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지금 인구 축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지아 이스톤이라는 여기서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인구가 5억 이하로 줄일 거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뭐 우생학적으로 우수한 사람들만 남겨둔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금융 파워가 현재 전 세계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게 이제 1이고요. 두 번째는 이들은 어떤 도덕관이나 생명론 이런 것과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